오늘은 우리의 주제는 외래어이죠. 근데 외래어는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까요?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빌려 쓰는 어휘를 말합니다. 학술 용어로 말하자면 차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래어는 외국어 어휘하고 모국어 어휘 간의 형태적 정리를 구별을 지르면서 어휘의 양을 존재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영어의 커피. 근데 한국말로 전해를 하면은 그 커피죠. 이 커피는 형태적을 전이를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 단어이죠. 국어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세 단어이죠. 그래서 그 한국어의 어휘를 양을 증대시키는 단어입니다. 지금부터 외래어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외래어 성격은 네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유입된 어휘이지만 자국어의 어느 정도 종합돼서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어의 커프, 포르투갈어의 카스텔라, 카스텔라는 한 케이크 종류입니다. 그리고 독일어의 아르바이트, 이탈리아어의 템포는 문학적으로 문맥입니다. 아니면은 노래 안내, 노래 비트, 리듬 그런 것과 좀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어의 스시, 그 다음에 영어의 아이스크림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어하고 외국어는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는 그 발음이나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 기능이 외국어에서 쓰이는 때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외래어하고 외국어는 이론상으로 소속된 언어 체계에서 사회적인 허용의 유무로 구분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외래어하고 외국어는 그 사회적인 허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이것이 사용자의 의식에 좌우되는 주관적인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네, 둘 번째 성격은 외래어는 귀화어라 하기도 합니다. 귀화어는 고유어의 동화된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외국어에서 돌아온 뒤에 오랜 동안 써왔기 때문에 발음이나 문법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 사용자의 의식 속에서도 고유어에 동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계기로 귀화어가 외래적인 것인지를 일반 언어 사용자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어의 고무, 중국어의 붓, 그리고 일본어의 구두, 냄비.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알아보기 전에 냄비라고 구두는 고유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둘 다 외래어입니다. 그리고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격은 외래어는 자국어의 언어 체계에 따라서 변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문, 문법, 의미 등에서 자국어화합니다. 자국어화하는 과정은 자국어에 없는 외래어 발음은 자국어의 음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음으로 바꾸고 음절 구성의 방식도 자국어처럼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라디오, 한국말로 말하면은 라디오 그리고 라디오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영어의 L 그리고 R 한국 음절의 리은하고 니은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라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apartment, 아파트, 그리고 professional,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성격은 한국어에서는 외국어를 명사 또는 어근 단위로 차용해서 하다 등을 붙여서 동사 또는 형동사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포괄적 성격을 바꾸면서 새로운 영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히트, 한국말로 말하면은 히트, 그리고 히트 뒤에 하다 붙여서 히트하다 아니면 히트치다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와일드를 하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의 아르바이트는 그 독일어의 좀 바꾸면은 변이를 하면은 일도 할 수 있고 국어로 말하면은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vacancy도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외래어의 구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외래어 도입 시기하고 외래어의 도입 경로로 기준을 해서 구분됩니다. 도입 시기로 보면은 근대화 시기를 기점으로 했습니다. 왜 근대화 시기를 선택하면은 근대화가 되면서 외래어가 급증했고 또 도입의 근원지가 다변했기 때문입니다. 근대화 이전은 주로 중국어를 유입했고 그 다음에 근대화 이후는 주로 일본어하고 서양어를 유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입 경로로 보면은 원어 사용지로부터의 직접적인 도입도 있고 제3국어를 통해서 불철된 것을 받아들이는 간접적인 도입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이는 발표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외래어 표기하고 외래어 사용 양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는 표기하는데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첫째는 당시에 쓰이고 있는 상황으로 한정한 것은 새로운 우호를 사용한 것인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외국어와 한국어에 있는 대개의 본질이나 음정 형성의 방식 차이나 장단이나 고조와 같은 조부전적인 요소의 차이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이트 경우는 부문 재개의 부인지에 비롯하고 케이크는 음정 행정의 방식 차이 비롯하고 스타트의 스타트 조부정적인 요소의 차이입니다. 우선은 교훈조의 선택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문자 대응 표기하거나 소위 중심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마르스 그는 문자 대응 표기한 것이고 막스는 소위 중심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문주의표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간접적으로 도입되어 제3언어에 의해 한국어의 음문 표기하거나 인정된 언어에 표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은 영어로 표기이고 쿠라파는 중국어로 표기합니다. 네 번째는 관용적으로 표기되어 오는 것을 존중하여 그대로 인정한 것인지의 여부도 결정되어야 합니다. 컷 분모는 한음절과 무음절 표기하기도 했는데 다른 의미 있습니다. 그 외에 기본 원칙과 관련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이 5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외래 국어의 현용 24자문만으로 적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기호나 근처를 만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외래어 한 음문은 원칙적으로 한 기호로 적습니다. 이거는 문자와 음문의 1대1 대응에 의해 표현주의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언어 사이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원칙으로 적용 전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받침에는 니은, 미음, 니은, 피읍, 시옷을 만들습니다. 이거는 티옷 쓰지 않고 시옷 쓰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녀인 보기에 된소리 쓰지 않은 것은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서 쌍핍 그 외래의 표기에 사용되지 않고 피읍, 티, 그 사용합니다. 다섯째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 관용은 공통되어 불법이와 용해는 바로 정합니다. 외래어 사용 양상은 대학생들이 9월은 정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퍼센트 도 댄스 스포츠 버스 이란들끼리로는 대학생은 생활 문화 잠들어내는 어휘이고 핸드폰 같은 비디오 웹 등은 컴퓨터 퍼센트 프로세싱은 영어 고빈도 어휘이고 핸드폰 같은 비디오 웹 인터넷 이메일 홈페이지는 대학생들의 생활 문화 잠들어내는 어휘이고 CD, CC, BC, MC는 후자어로 대학생 사이로 자쓰는 어휘이고 코인, 콩크보트는 외래어 표기법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만 옮기는 외래어 표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된 외래어 여러 외국어에서 유입되기도 하지만 금전되는 외래어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 잠파, 쌀차, 수레파는 인본식 영어로 표기하고 커피는 물러의 표기이고 아르바이트 터키어 방은 포르투갈어의 표기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만든 외래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닝, 미팅, 백미러는 한국말만 있습니다. 마지막은 외래어 등은 다양한 어촌과 결합하여 본종어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고유 명사이나 부사하고 영어 경우는 평도 반타지나 드론의 모래 카메라 예입니다. 부사하고 접근은 모래라이트하고 명사어근 명사 접사하고 영어 경우는 안전며 소개팅 테크 예를 듭니다. 고유어하고 주어는 식당, 단식당, 우유 식당 예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